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날씨 참 좋아요, 그죠? 방송 나갈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촬영 날짜 5월 9일 어버이날 다음 날인데요. 날씨가 참 쾌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긴 한데요. 그런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도 쌀쌀한데요. 나쁘지 않은 쌀쌀함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1분기 실적 시즌은 올해 시장 좋은데 한번 허들이 될 거라고 봤는데 돌뿌리가 생각보다 아프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한 것 같고, 이게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이번 조정이 약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제가 가져온 섹터는요 전기차입니다. 자동차 쪽이고요. 물론 지금 현대차 그룹이죠. 배터리 이야기는 안 합니다. 배터리 이야기 안 하고요. 일단 지금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2009년 이후로 14년 만에요. 지금 누적 판매 수가 400만 대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400만 대를 돌파한 거고, 요거는 순수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뿐만 아니라 PHEV나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도 400만 대면 꽤 의미 있는 물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09년에 아반떼 하이브리드 요게 처음 출시돼 가지고, 요거는 약간 내수용이었어요. 내수용. 그런데 요게 한 2011년에 괜찮은 모델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소나타 하이브리드. 제가 한글 표기법 몰라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브랜드명은 원래 이렇게 약간 한글 표기법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요게 그 해 3만 대 팔았고요. 그리고 이듬해 2012년에는 요게 6만 대 팔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요게 해외에서 꽤 괜찮은 반응을 보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탔고요. 요게 한 연간 10만 대를 돌파하는 게 요게 한 2016년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되냐? 2022년 같은 경우는요, 하이브리드만 요거만 작년에 판매한 게 한 64만 대 정도 돼요. 64만 대 정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순수 전기차가 작년에 판 게 한 37만 대 정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점점 더 이제 순수 전기차 쪽 비중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요게 2030년이 되면 현대차가 연간 몇만 대를 판매하냐면요, 364만 대. 자, 2030년이 되면 그동안 누적 판매 수준에 가까운 전기차를 한 해에 팔겠다라는 거고요. 요게 지금 31개의 모델로 이만큼 팔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정말 친환경차의 진심이다. 물론 여기서 이제 수소차도 좀 있습니다. 수소차는 아직까지 좀 굉장히 마이너하니까요. 아직까지는. 자, 올해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굉장히 좋죠. 1분기 실적이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넘어섰어요. 그죠? 넘어섰고, 지금 2분기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는 현대차 그룹의 공격적인 물량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공장 가동률이 거의 95%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공장은 제외. 이제 중국에서 현대차의 마켓시어는 뭐 지금 1%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한때 최고의 브랜드였던 현대차와 갤럭시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정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탈중국이 돼버렸습니다. 완제품은. 그죠? 지금 완제품은 완전하게 탈중국이 돼버렸고, 그동안은 이제 중간재 같은 것들, 반도체 같은 건 중간재를 많이 팔았는데, 중간재도 지금 점점 더 탈중국화가 되고 있죠. 이게 탈중국이 우리가 안 파는 거면 좋은데 얘들이 안 사는 거죠. 참 그렇죠. 얘들이 안 사니까 지금 탈중국이 되는 거고,
예, 뭐 약간 말이 샜는데 어쨌든 중국을 제외하고는 지금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올해 현대차 그룹이 기대하는 쪽은 인도 시장, 신흥국 시장에서는 인도 시장이고요. 그리고 결국 미국 시장이죠. 선진 시장에서는. 두 개가 사실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차량 반도체 쇼티지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자, 요것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못 만들었어요. 생산에 차질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대기 수요가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공급 부족해서 대기 수요가 많았는데 요게 지금 경기 침체라는 변수가 더해져 버리면서 이게 대기 수요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1Q, 2Q 놓고 보면 수요에 대한 걱정은 기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살 사람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현대차하고 기아죠. 올해 그러면 23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나냐? 지금 21% 정도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21% 더 많이 생산하는데요. 요거는 가동률이 올라가면요. 가동률이 올라가면 제조업은 어떻게 됩니까? 고정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익률이 굉장히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쪽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도 섹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많은 모멘텀을 받고 있었는데 2차 전지 코멘트는 제가 여기서 빼고 오늘 제가 여기서 볼 숨어있는 주식은요. 전장 쪽이에요. 전장.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전동화가 계속되면서 왜 전동화가 되겠어요? 이게 친환경차는 다 전동화가 되는 거죠. 전장 쪽에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숨어있는 종목이 뭐냐? 이거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제 종목 그냥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혹시 나중에 확신 드시면 본인의 판단대로 해보시는 건 좋고요. 가져온 주식은요, 한국 단자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한데. 자, 이 회사는 심플합니다. 자동차용 커넥터.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전장화가 되면요. 전장화가 되면 이거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회로적으로. 그걸 뭐가 합니까? 커넥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심플해요. 그냥 차량용 커넥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전용도 좀 합니다. 가정용도 하고요. LED 같은 기타 등등도 하는데요. 이거는 크게 의미 없고 차량용 커넥터가 한 71% 전체 실적에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요. 그리고 가전용 커넥터가 한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 등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심플한데요. 자, 그러면 친환경차, 특히나 현대차 그룹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현대차 그룹 전년 대비해서 21% 생산량 늘린다고. 자, 그러면 Q에 대한 고민은 없는 거예요. Q에 대한 수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가격, P에 대한 고민인데요. 자, 이 회사는요, IR을 안 합니다. IR 안 해요. 그런데 사업 보고서 보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2022년요. 작년에 2022년이면 그죠? 굉장히 쇼티지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길 때예요. 자, 요때 어떻게 했냐? 자동차 제품 평균 커넥터 가격이요. 작년에 몇 프로 인상을 받았냐면 7%를 인상을 했어요. 7% 인상했고요. 그리고 가전용은 심지어 3% 인상했어요. 7% 인상했다니까요. 작년에. 인상했어요. 작년에도 인상해줬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만큼 늘어나면 얼마나 인상해줄까? 자, 이거는 후행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이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P에 대한 고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코스트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하죠. 제조업, 그죠? 코스트. 코스트는 이 회사 심플해요. 구리하고요. 레진이에요. 레진은 뭡니까?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재료죠. 커넥터가 그렇잖아요. 레진에다가 구리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국제 구리 원자재 가격 흐름을 보세요. 이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확 치솟았다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추세라는 게 내려오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경기 침체 영향일 수밖에 없죠. 닥터 카파라고 해서 그죠? 구리 선생이 경기를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는데
경기가 이제 서서히 침체되고 있으니까 그죠. 결국 레진에 대한 부분도 플라스틱 가격도 나빠질 수가 없는 건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구리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면 작년에 구리 가격이 9.4% 올랐어요. 그리고 레진 같은 경우가 PBT 같은 이런 이제 수지류인데요. 이게 10.8%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가격 인상 효과가 왜 없었냐면 코스트도 올라버렸거든요. 작년에는 코스트도 올라버렸으니까 효과가 없었는데 올해는 코스트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내려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하향 안정화 될 거다. 그러면 Q가 늘어나고 P가 늘어나는 걸로 충분히 코스트를 상쇄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방 시장의 흐름을 보고 이 회사가 괜찮을 수도 있겠네 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심플하죠? 이런 심플한 회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매출이요 1조 10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43억. 자, 작년에는 결국 원재료 가격 인상 때문에 손해를 본 거고요. 자, 시총은 6190억 수준이고요. 올해 23년 전망치는요 매출 1조 2천억.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했습니다. 저는 이거 더 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업이익은 한 650억.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저의 아이디어대로라면 이 수준보다는 훨씬 잘 나올 건데요. 네, 일단은 작년 수준만 하자. 어쨌든 경기 침체니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한 건데 조만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결국 원자재와 P에 대한 고민. Q는 확정적이죠. 지금 현대차 그룹이 21% 늘려서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기회를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돌아온 즐거운 Q&A 시간. KDJ님이 남겨주셨어요. 질문 있습니다. 기존 DDR4 하던 업체는 DDR5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아비코전자가 하는 LPP는 메탈 파워 인덕터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아서 다른 업체가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인가요? 좋은 컨텐츠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국내 업체로 보면요, DDR4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DDR5로 전환을 합니다. 네, 전환을 하고요. 기판 업체들, 특히나 대덕전자, 심텍 같은 업체들, 그리고 TLB 같은 모듈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계속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없던 게 이제 들어가는 게 메탈 파워 인덕터죠. DDR4 모듈에는 없었는데 DDR5 모듈에는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물론 메탈 파워 인덕터는요, 일본 업체들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업체를 좀 더 키워야 될 요인이 생긴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 아비코전자를 좀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또 그동안 열심히 문제없이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충북 증평에 전용 라인을 꾸려서 이쪽 이제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수동 소자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별로 뭐 진입 장벽도 안 높고 굉장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도자기 굽는 기술하고 비슷해요. 세라믹이라는 게. 그래서 도자기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도자기 명장들 보면 다 깨서 부수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나오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해본 업체하고 신규 진입하는 업체, 중국 업체, 여기서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